생애자원관리연구소 박성준 대표님의 과학 해설의 질을 높이는 U 프로세싱 보이스 트레이닝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가요? 괜찮죠? 네네. 아까 제가 이미 1시간 전부터 이 뒤에 와서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것은 과학 해설인가 아니면 정말 잘 정교하게 짜여진 공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U Processing Voice Training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하셔서 조금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 제목을 과연 저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제목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U 프로세싱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뜻은 과연 뭐냐? 원래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라는 의미에서 이 U 프로세싱 인재라는 게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질을 탐구하고 혁신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U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주제에 따른 그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U가 어떻게 생겼나요? U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U가 먼저 스스로 본인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학 해설을 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내밀하게 깊고 파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살려서 다시 점프하는, 성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의 음성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고 총 10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0개 체크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뭐 첫 번째, 목소리에 자신이 없고 불만족스럽다. 혹은 두 번째는 목소리가 힘이 없고 작아서 기어들어간다. 목이 쉽게 지치고 아프다. 그리고 목소리가 맑지 않고 탁해서 듣기 거북하다. 네,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게 된다. 목소리가 생동감이 없고 밋밋하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그리고 말투가 어린아이 같거나 혹은 툭툭 던지는 불친절한 느낌이다. 자, 이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소에 과학 해설할 때 어렵다고 느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나오셨나요? 혹시 나는 5개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좀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뻘쭘해요. 네, 여기 원래 이렇게 300분 넘게 계셔야 되는데 9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네, 지금 온라인으로 저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3개 이상이다? 3개 나왔다. 전혀 없다. 1개도 없다. 계신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나요? 이미 충분히 그럼 오늘 이 시간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한번 이 국립과학관 쪽에 인연이 되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과연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설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설문을 모아봤는데 통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투리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듣는 목소리와 남이 듣는 목소리가 다르니 남이 들었을 때 어떤 목소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약하고 자주 잠겨요. 그리고 말에 높낮이가 없고 빠르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널뛰어요. 네, 말 속도가 자꾸 빨라집니다. 조금만 말하면 목소리가 쉽게 갈라져요. 그리고 관람객들이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이 사투리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이거를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쳐드릴 수 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고민들, 이 고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와 스피치는 우리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답변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맨 앞에 계신 분은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은 조지 6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는 분은 데모스틴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세기 최고의 연설가라고 불리죠. 그렇죠? 수상으로서 연설가로 불리는데 자, 조지 6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지 6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영화 킹스 스피치라고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그 킹스 스피치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조지 6세. 그리고 데모스테네는 아테네에서 굉장한 웅변가, 연설가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죠.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댓글을 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말더듬이었습니다. 의외죠.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헐, 네, 맞아요, 말더듬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실은 말더듬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심하게 말을 더듬었냐면 지금 뭐 전국 과학 해설사 경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국이라는 이 단어를 완결시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헤아려 봤어요. 16번을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가다가도 너무 두려운 거야. 포기를 하는 거야. 한 10번 정도 저저저저저저 하다가 또 듣는 상대방은 어때요? 너무 웃겨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것이 있었냐? 병원에 가면 우리가 초기 진찰을 합니다. 병원에 왜 왔어요? 의사가 물어요. 그러면은 콧물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래요 라고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썼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러면서 줬어요. 마치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집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혼자 학교에 남아서 그날 배웠던 거를 칠판에 다 써요. 칠판에 쓰고 내가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베르누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라고 하면 막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기억하죠. 그러면 그 친구 자리로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거기 앉아서 네 선생님, 베르누이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좋아진 게 뭐였어요? 바로 성적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40명 중에서 27등이었거든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창 고1 때가 변성기잖아요. 계속 발성, 호흡, 발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제 목소리가 그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우활동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독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목소리나 스피치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자, 메라비안의 법칙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 적혀 있는데 목소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봐봐요. 목소리가 38%, 그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래, 표정이 35%, 그다음 태도가 20%, 내용이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이상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과학예술사 강연을 준비하시면서도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기 봐요. 내용은 7%입니다. 거의 한 5배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목소리라는 겁니다. 목소리.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스피치의 구성 요인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자, 우선 언어와 비언어로 나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조금 이 4분면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먼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는, 즉 외모와 외형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외모와 외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머님 자궁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기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비언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몸짓 언어 뭔가요? 몸짓 언어. 제스처죠. 자연스럽게 하는 제스처. 공간 언어는 뭐겠어요? 공간 언어. 공간 언어. 혹시 공간 언어 짐작이 가시나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분산되죠.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의 시선을 적절하게 이동시킬 때 쓰는 것이 바로 공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에서 하드웨어적 부분 같은 경우는 음성적 요인, 발성과 호흡, 발음, 그리고 유사 언어, 속도, 크기, 높이, 포즈, 억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컨텐츠죠. 우리가 컨텐츠는 책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언어 부분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애기야 밥 먹자 뭐 이런 그 드라마 주인공이 한 명 있었잖아요.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처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하고 나서 토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유학을 가서 7년 동안 유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 유명한 연기자가 된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 우리가 핵심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음성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생기. 뭔가 생성이 돼야 나오죠. 자, 발생기라고는 어디예요? 공기주머니. 자, 공기주머니 어디입니까? 공기주머니. 네, 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침묵하시는데 과학해설사분들 맞으시죠? 네, 폐입니다, 그죠? 폐. 근데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허파라고 얘기해요. 허파.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네, 폐입니다, 폐. 자, 폐에서 숨을 우선 들이마십니다, 그죠? 들이마시면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진동기로 갑니다. 자, 진동기는 어디냐? 바로 목소리가 형성되는 핵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딜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성대, 그렇죠? 성대입니다. 이 성대를 울려서 소리가 나오죠. 이 성대가 없으면, 그죠? 소리가 옛날 그 태국 영화 이런 데 보면 여기 수술이 되면 이렇게 빨라빨라빨라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초당 100에서 200번 정도의 진동이 생겨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번 더 많이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리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성대. 다음에 이제 공명기입니다. 공명기.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 통이 울림이 좋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울림통. 그래서 인두라고 하면은 바로 입 바로 밑에 부분. 여기 인두. 근데 구강은 바로 앞이죠. 입술을 포함한 치아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강 같은 경우는 코 바로 위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가 다 비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두, 구강, 비강. 여기가 제대로 울려야 소리가 명확하게 퍼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음기입니다. 마지막 발음기. 자, 발음기는 우리가 조음 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음, 음을 조율하는 기관인데 뭐가 있을까요? 입술, 마,
파. 그죠? 정확하게 입을 오므렸다가 입술을 오므렸다가 떼었다가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혀. 만약에 우리가 혀 짧은 소리 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아기들. 아마 나 걔 생각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혀 굉장히 중요하죠. 치아. 어린아이 그 사탕 많이 먹어서 이 빠진 친구들 새는 소리 나죠. 그렇죠? 치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아래턱과 얼굴 근육 전체적으로 이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발음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딱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호흡, 그리고 두 번째가 발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발음. 요 세 가지인데요. 요 하나하나씩 한번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흡. 자, 여기 지금 서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오뚜기죠. 자, 오뚜기는 머리를 톡 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옆으로 밀려도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되지 않죠. 다시 당겨져 오는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오는 건데. 사람에 있어서 무게 중심은 살의 중심이 아니고요. 호흡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성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호흡의 중심을 밑으로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게 중심을 낮춰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디로 많이 해요? 하면 위쪽을 사용하죠. 위쪽. 이게 바로 흉식호흡이죠. 흉식호흡. 자, 그래서 우리가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호흡.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설할 때 또 오늘처럼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긴장이 더 되잖아요. 그때 무게 중심을 더 낮추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식호흡 그리고 또한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뱉을 때는 입으로.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막 뛸 때 입으로 숨을 막 들이셔요.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그렇죠. 입이 마르고요. 입이 마르면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 나오는 이 구멍이 말랐다라고 한다면은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파열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파열음이 생기면은 본인도 웃기고, 네 다른 분도 웃겨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은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코는 이 안에 수분이 다 있고요, 털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걸러주는 장치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폐가 있어요. 폐. 자 복식호흡의 원리를 보시면은 호흡을 합니다. 쭉 호흡을 하면은 폐가 부풀어요. 후 부풀면서 밑에 있는 그 내장 기관들을 쑥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면 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배가 뽕긋하게 나옵니다. 그죠? 배가 부풀어지겠죠.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다시 숨을 뺍니다. 자, 숨을 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폐가 수축이 되는 거죠. 수축이 되면 밑에 들어갔던 밀려져 있던 횡격막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복식호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앉아 있는 분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은 아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 복식호흡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아마 집에서도 하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주시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소리를 내보고 적용해 볼 때 변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4, 4초 동안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뭘로 들이마시라고요? 코로 들이마시죠. 그죠? 코로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뱉는 겁니다. 자,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뱉는 거. 자, 제가 카운트를 할게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아요. 아주 굉장히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모범생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444.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배를 참고 있는 거예요. 4초 동안 배를 가만히 두는 겁니다. 배가 뻥긋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숨을 가둬 놓는 거예요. 가둬 놓았다가 4초 안에 조금 더 강하게 숨을 확 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2, 4. 2초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급하게 숨을 들이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조금 더 빨리 호흡을 많이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푹 채워버리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숨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금방이죠. 자,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요. 하나, 둘. 자,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처음에 복식호흡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배 어떠세요? 약간 땡기죠. 그렇죠? 아플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복식호흡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과연 숨을 우리가 복식호흡을 좀 확대를 시키려면은 이 풍선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풍선 제가 우선은 저만 준비를 했어요. 네, 다른 분들 원래 제가 여기 300분 다 계시면은 풍선을 저번에 사놓긴 했는데 네, 오늘 안 계신다고 그래서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딱 한 개만 들고 왔습니다. 네. 혹시 풍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연 호흡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집에 풍선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풍선 있으신 분들은 풍선을 하나 갖고 오셔서 한번 불어보세요. 먼저 호흡을 최대한 크게 복식호흡으로 넣고요. 넣은 상태에서 한 호흡에만 풍선을 불어요. 한 호흡에만. 자, 숨을 들이마시고요. 자,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폐의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네, 호흡량. 자, 이게 분명히 작은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막 성악하시는 분들 있죠. 막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풍선을 한번 불었을 때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커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호흡량이 많아서 노래를 잘한다? 아닙니다. 호흡은 하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 분명히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만큼의 막 2배 이렇지는 않아요. 네, 똑같은데 이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연습을 할 때 우선 호흡을 이렇게 모았죠. 모으면은 얘를 천천히 뺍니다. 천천히 소리가 살짝 나게끔만 빼요. 싹 빼면서 이때 이 다 빠질 때까지 나도 호흡을 넣어놨다가 얘를 좀 빼세요. 같이 얘가 빠지는 것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네, 이렇게 풍선과 저의 폐 호흡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 폐활량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식호흡을 하면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흉식호흡을 하면은 들이마시는 숨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야 되는데 노폐물이 3분의 1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복식호흡을 하면 그보다는 더 많은, 훨씬 많은 한 70%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근데 복식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복식호흡을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근육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음성을 좋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먼저 운동을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학생들,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그리고 아예 한두 명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매일 수업을 하기 전에 운동장을 2바퀴씩 뛰어요. 운동장을 2바퀴씩 뛰고 돌아와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그러면 확실히 한 달 정도만 하면요. 한 4회 정도만 하면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처럼 팔굽혀펴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요 2가지만 운동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히 호흡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호흡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발성인데 발성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본 목소리가 뭐냐라는 거야. 편한 거.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좀 부담스러운 소리 있죠. 부담스러운 소리. 네, 뭔가 저 사람의 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깔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편하게 그냥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소리가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인의 목소리, 편한 목소리, 목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우선 여러분들의 이 얼굴 근육을 좀 깨워 볼게요. 전체적으로 하품을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그죠? 3시입니다. 졸릴 시간이에요. 하품을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크게. 여기 고양이처럼 최대한 크게. 네, 저만 입이 보이네요.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렇죠? 자, 좋아요. 하품 크게 하셨죠? 네, 하품을 크게 하면은 여기 귀 뒤에, 귀 밑에 공간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공간이 생길 만큼 자 하셨어요. 자, 호흡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원래 목소리, 원래 편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한번 그냥 후 해볼까요? 후 바람을 앞으로 미는 거 후 그러면 후 하는 상태에서요 입을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말고 담으세요. 후. 자, 이 상태에서 닫고 난 상태에서 호흡을 넣으세요. 복식호흡 호흡을 넣고 허밍을 하는 겁니다. 허밍. 자, 숨 들이마시고요. 허밍 시작.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로 그냥 쭉 내시면 돼요. 쭉 일정하게. 자, 한 번 더. 자, 숨 들이마시고요. 시작. 자, 쭉 미세요. 쭉. 자, 이때 할 때 스스로가 편해야 돼요. 이게 잘못해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밑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소리가 달라요. 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힘이 앞에 몰려서 진동이 막 생길 거예요. 이 앞쪽으로 제대로 몰리시는 분은 입술도 굉장히 간지럽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신 분은 치아가 달달달달달달달 붙으면서 떨려요. 그 정도가 되면 앞으로 소리가 제대로 몰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먼저 몰고 나서요. 그때 우리가 할 때 이때 내 목에 무리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해보셨을 때 할 때 안 가죠, 그죠? 안 가죠,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편한 본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남이 생각하는 목소리와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음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소리를 녹음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이와 외이로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듣는 소리는 뭐예요? 외이로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녹음해보고 처음에는 약간 뭔가 이상한데 막 소름이 돋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목소리 처음에 녹음하고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번 녹음해 보시고 만약에 본인의 목소리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한번 지금 요것처럼
하면서 본인의 소리를 찾는 작업을 거주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본인이 목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그러세요. 네, 이런 분들 계시면은 먼저 해설을 하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을 하면서 본인의 소리를 먼저 찾으세요. 집에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그리고 아들을 부를 때도 아들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편안한 소리를 먼저 내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음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자, 음을 한번 덧붙여 볼 텐데 하다가 입만 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자, 지금 했을 때, 입 벌렸을 때 나오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소리인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은 원래 내가 평상시에 쓰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소리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본인의 목소리. 그래서 야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야 한번 해볼까요? 야. 자, 숨 들이마시고요. 시작. 야. 네, 자연스럽게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각이고 난이노. 이거는 집에 가서 집에서도 한번 이제 평상시 그냥 요리하면서도 하시고 누구를 부를 때도 먼저 하고 하세요. 엄마 왜 그래? 나는 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음성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는 음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이 하는 게 잡혀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소리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데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면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노래 자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는 겁니다. 자, 우리 나라 사랑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나라 사랑. 네, 좋아요. 편하게. 자, 모가나무 가볼까요? 모가나무. 자, 숨 들이마시고요. 시작. 모과나무. 네, 좋아요. 이제 마늘 냄새. 오늘 점심 때 김치 드셨죠? 네, 그렇다면 마늘 냄새가 날 거예요. 자, 숨 들이마시고요. 시작. 마늘 냄새. 네, 좋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상시에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 네, 여기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호흡에 우리 그 강아지들 짖잖아요. 강아지들 아파트에서도 어디서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리잖아요. 개가 그렇게 소리가 크게 울리는 이유는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한 호흡으로 짖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을 제대로 음성에 실으려면 한 호흡으로 하나로 밀어서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짧게, 이거는 길게 가면 안 됩니다. 길게 가면 안 되고 짧게. 자, 우리가 권투를 하잖아요. 이렇게 돌려치는 것이 있고 곧바로 때리는 것이 있죠. 네, 이것처럼 잽처럼 툭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툭 치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강하게 그냥 배에 힘을 딱 주고 오 이렇게 그냥 강하게 지르는 거야. 네, 강하게 몇 번 계속해서 지르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만 해봐요. 자연스럽게 소리가 커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면은 벽에 붙어요. 네, 벽에 붙고 본인의 배를 누구한테 눌러주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를 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소리가 강하게 힘이 이 안에 있던 숨이 나오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혼자 할 때는 주먹을 딱 쥐고 배를 양쪽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배에 호흡을 제대로 실어서 바깥으로 빼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 한번 해볼까요? 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처음에는 우 하다가 점점 우 네 이렇게 가요. 네, 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강하게 지르는 연습.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장을 가지고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질러버리는 겁니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문장을 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 오늘 자존감을 듬뿍 살리면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까 우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지금은 나는 아름답다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커졌어요. 네, 좋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자, 나는 매력 있다. 자, 나는 매력 있다. 자, 시작. 네, 좋아요. 자, 나는 자신 있다. 자, 시작. 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자, 시작. 성공할 수 있다. 네, 좋아요. 마치 우리가 이거를 나는 매력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를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다단계 회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다단계 회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지르는 연습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우리가 목소리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큰 목소리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이렇게 좀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과장된 자아를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저 사람 굉장히 확신에 차 있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작은 목소리는 긍정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심리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혹은 나약하거나 열등감 혹은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좀 큰 목소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높임 강조, 뭔가 글을 하나 한 문장을 읽을 때도 무엇을 내가 높여서 읽느냐에 따라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마지막,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자, 한 문장에서 무엇을 높였느냐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자, 우리 한번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 거. 자,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자, 시작. 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자, 시작. 네, 좋아요. 자, 마지막. 기회는 항상 강렬하다. 자, 시작. 네, 좋아요.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높임 강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낮춤 강조도 있죠. 자, 낮춤 강조는 어느 때 주로 써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그러세요. 네. 자, 부부싸움 할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아니면 낮춰서 조용히 협박하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그렇죠. 낮추는 사람이죠. 맞아요. 특히나 감정적인 호소를 원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를 할 때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과학 해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들어간 이 단어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낮춰서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툭 떨고요. 네, 툭 떨고요. 자,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툭 떨고입니다. 자, 오빠는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나는 작고 나약합니다. 자,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요란한 소리에 묻혀버렸고 기차는 사라졌다. 이렇게 툭 떨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막 그 절절한 감정이 네, 여기까지 전해져요. 네, 그래 떠났군요. 네, 좋아요.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낮춤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속도 낮춤 강조도 있습니다. 속도 낮춤. 우리가 무조건 계속해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속도를 낮춰줬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네, 그래서 자, 올해 상반기 최고 히트 상품은 단연 나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올해 상반기 최고 히트 상품은 단연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하십시오를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네,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 자,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상반기 최고 히트 상품은 단연 나다. 나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게요. 여러분들의 이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자, 올해 상반기 최고 히트 상품은 단연 나 땡땡땡이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시작. 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이름까지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낮춤 강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음 느림 강조, 약간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모음 느려서 엄청난, 그죠? 그리고 정말로 커다란, 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굉장히 잘 훈련받은 교육생들 보면 아르바이트생 보면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저기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해설을 할 때도 거리상의 어떤 외치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이 모음 느림을 사용해서 사용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즈를 통한 강조인데 우리가 중간에 잠깐 쉬는 거. 이 포즈가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그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있죠. 네, 그거 누르면 포즈 누르면 딱 멈추잖아요. 그죠? 노래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말을 하다 갑자기 멈추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자르냐? 여기 지금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개 더 있는 거는 무조건 1초는 쉽니다. 두 개는 2초를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은 더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이 포즈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지금은 1초, 2초 이렇게 뒀잖아요. 한 3초를 두는 것도 있어요. 3초 정도를.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스피치에서 공간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거의 해설 마지막쯤이나 혹은 해설이 많이 길어요. 그러면 이 중간쯤에 공간 이동을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라고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냥 쓱 걸으면서 관객들을 봐요. 쓱 보고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툭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공간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저 사람이 여유가 있구나.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할게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까지.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포즈를 두고 얘기를 조금만 내가 여유를 가지면 이 스피치의 전달력도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발성까지 했다면 이제는 발음입니다. 발음. 자, 조음기관을 한번 풀어볼 텐데 아까 조음기관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처음에 목소리의 형성 단계에서 조음기관이라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혀, 입술. 그렇죠. 입술. 치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턱, 얼굴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널드 덕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도널드 덕이. 네? 도널 이렇게 내나요? 이렇게 내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어차피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침 튀길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세요. 잘하세요. 입술에 힘을 빼고요. 입술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 숨을 밀어내면서 입술을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소리를 한번 입혀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되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분도 꽤 계세요. 자, 입술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입술을 먼저 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초침이 어떻게 가죠? 초침. 그쵸. 그쵸. 우리가 혀를 한번 풀어볼게요. 혀 갑니다. 시작. 네, 좋아요. 이렇게 혀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 근육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근육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아기처럼 뺨을 과하게 부풀려 보세요. 이렇게 보고처럼 부풀려 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처럼 부풀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만. 자, 왼쪽만. 자, 다시 전체. 네, 좋아요. 이제 좀 풀렸습니다. 여기 뻐근하죠? 그렇죠? 뻐근해요. 평소에 지금 뻐근하신 분들은 여기를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여기 근육을 많이 안 쓴다라는 겁니다. 네, 평상시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오랜만에 근육을 쓰니까 땡기는 거예요. 저는 안 땡겨요. 자, 정기관 풀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볼 거예요. 이걸 해볼 텐데 먼저 이런 거를 소리 내서 말하기 전에 과연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위치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를 알고 가는 게. 그래서 자, 먼저 입의 벌어짐 정도에 따른 모음 형성을 보시면 모음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저게 깊이 있죠. 저게 입의 벌어짐 정도입니다. 중간이 가장 많이 벌어지죠. 아 해볼까요? 그렇죠. 했을 때 입이 가장 많이 벌어져요. 이때가 이게 정확한 발음이고요. 자, 다음 에 한번 가볼까요? 에 똑같이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는데 발음은 똑같이 나요. 근데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아이는 조금 더 벌려주고 어이는 조금 더 힘을 주면 돼요. 입술에 힘을 주고 좁혀주면 됩니다. 좁혀주면 돼요. 자, 우선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 해볼게요. 아이, 자, 그러면 어이 한번 해볼게요. 어이, 조금만 더 힘을 주거나 혹은 옆으로 입술을 찢으면서 좁혀주시면은 이 정확한 발음이 생깁니다. 이가. 그 다음에 이 하면은 완전히 옆으로 이가 벌어지면서 정확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오 한번 해볼까요? 그죠? 오 앞으로 나오죠. 나오면서 오 되는데 이제 우 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죠? 조금 더 나오면서 입술이 좁아지죠. 그렇죠? 이러면서 정확한 소리가 모음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혀의 위치에 따른 자음 형성을 보시면 자음 형성. 그래서 혀 끝에서 나오는 거.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카, 아, 카잖아요. 그죠? 카, 아, 카. 그죠? 가악합니다. 그리고 자, 니은과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니은. 나라고 할 때는 이 혀를 윗니에다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내시면 돼요. 나. 그죠? 윗니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 한번 해볼게요. 라. 그죠? 라. 아랫니에 붙였다가 소리를 내시면 정확히 말 사타라가 똑같아요. 사타라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물었다가 떼면서 다 그죠? 네, 확실히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그죠? 그리고 마바파는 입술입니다, 그죠? 마바파 입술, 그죠?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혀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혀 전체를 사용해요, 그죠? 혀 전체. 그리고 차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앞과 중간을 사용해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혀 끝에 힘만 조금 더 주세요. 자. 네, 조금만 더 혀 끝에 힘을 주면은 정확한 발음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모음이나 자음이 형성되느냐, 발음이 형성되느냐를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음 조견표라고 찾아보시면은 꽤 많습니다. 발음 조견표 그런 거 쭉 찾아보시고 이거를 주말에 한 번씩만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발음은 명확하게 잡힙니다. 자, 발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또렷하지 않으면 왠지 약간 지적 수준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지금 라오스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소개하는 이 선수 소개가 있는데, 자, 혹시 뭐 영상으로 보시거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거를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녹음을 하셔서요. 제가 마지막 강의 끝날 때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저한테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 5분에 한해서 만약에 여기 원래 300분이잖아요. 300분이 다 보내면 저 거덜납니다. 그래서 딱 5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 뭐 풋바송 생달라웡 사이나코니비엥 폼마빠냐 칸품이 하네비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막 진짜 본토 발음처럼 입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풋바송 생달라웡 사이나코니비엥 폼마빠냐 칸품이 하네비라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발음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 과학 해설 대본이 있을 겁니다. 그죠? 대본이나 혹은 내가 관심 있어하는 기사들 있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아예 프린트해서 놓고 우선 한 3번 정도를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절 단위로 끊어 읽습니다. 두 번째는 띄어쓰기 단위.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단위로 끊어 놓고 연습을 한 3번 정도씩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사이언스랜드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런 과학 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면 괜찮은데, 자, 많은 분들이 평소 목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한 수면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리는 가능한 한 크게 내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목소리를 쓸 때 아니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이 입금되면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쓸 일 아니면 가능하면 목을 아끼세요. 평상시에 과학관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나머지 남은 시간에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괜한 성대모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헛기침 이렇게 하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이게 목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물 마셔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커피, 유제품, 탄산음료 이런 거,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하시면은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따뜻한 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항상 말보다 행동이 빠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들을 한번 연습을 실제 행동으로 해 보시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의 음성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연락처 나와 있어요. 아까 라오스 국가대표, 네, 라오스 국가대표 녹음하신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